2010년도 4월에 시행되었던 기출문제 내용을 먼저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보면은 이제 초음파 전달 비파계 검사 중에서 콘크리트 균열 깊이 측정에 이용되는 세 가지 방법을 쓰시오 그랬죠. 여기에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방법은 이제 균열 깊이를 하는 방법. 우리 교재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필기 1차 필기용 교재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한두 가지만 더 추가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T법이라는 건 나와 있어요. T법. 두 번째, T0TC법이라는 거 있죠. TCT0법. TCT0법. 이게 이제 교재까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 여기에 대한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한 두 가지만 더 적어보죠. 세 가지 쓰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BS 4-4408 규정이라는 거 있어요. 규정 방법.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적는다 그러면 SH파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자, 콘크리트에 대해서 균열 깊이를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균열 깊이. 어떻게 해요? TTBS. 이렇게 약자로 정리를 해 놓으세요. TTBS. T법, TC, BS, SH, TTBS. 그죠? 콘크리트에 대한 균열 깊이. 우리 교재에 이건 두 가지는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 가지만 조금 정리를 별도로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2번에 보시면은 물 시멘트비가 50%고 장골재율이 35%, 슬럼프가 120mm, 단위 수량이 165kg이고 공기량이 1.6%다. 시멘트 비중이 3.14, 장골재 밀도가 2.5g/cm, 세제곱센치, 굵은골재 2.6. 자, 이때 이제 콘크리트 1루베당 사용되는 단위 시멘트량, 단위 장골재량, 단위 굵은골재량 구하라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그 1차 필기 시험에서 이런 문제 많이 다뤄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푸는 과정에 대한 것만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 6점짜리로 이렇게 이제 시험이 출제가 좀 되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자, 단위 이제 시멘트량, 장골재량, 굵은골재량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걸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풀기 위해서 먼저 자, 우리가 이제 그 이 콘크리트 1루베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그 단위 장골재량이나 굵은골재량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그 많이 접했던 게 뭐죠? 콘크리트 단위 최적이죠. 전체에 대한 최적을 우리가 구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V는 뭐예요? S 플러스 G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전체 1루 마이너스 자, 뭐예요? 단위 수량이죠. 1000분의 단위 수량. 이거를 공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 뭐예요? 시멘트 비중에다가 곱하기 1000분의 자, 단위 시멘트량.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공기량이죠. 100분의 자, 공기량이야. 100분의 이렇게 이제 공기량.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이 V를 구하기 위해서 S 플러스 전체에 대한 최적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단위 시멘트량에 대한 게 여기서 지금 모르고 있죠. 이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여기서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단위 수량에 대한 건 주어졌어요. 165kg 요거. 자, 그러면은 한번 요거를 써보죠. 1-1000분의 단위 수량 165죠. 플러스 자, 시멘트 비중에 대한 게 여기 또 나와 있죠. 시멘트 비중이 지금 얼마? 3.14로 나와 있죠. 3.14 곱하기 1000분의 자, 단위 시멘트량 몰라요. 단위 시멘트량 어떻게 꺼낼까요? 우리가 단위 시멘트량. 자, 물 시멘트 비에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물 시멘트 비가 얼마로 돼 있어요? 이거 0.5라고 돼 있죠. 0.5. 자, 그럼 단위 수량, 그럼 시멘트는 어떻게 해요? 0.5분의 단위 수량
165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단위 시멘트량이 나오죠. 330kg. 여기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330. 플러스 100분의 공기량에 대한 게 1.6이죠. 1.6.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줘 보죠. 그러면 이제 골재 전체에 대한 최적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재 전체 용적에 대한 최적 이렇게 이제 구해 보면은 자 0.7139 나와요. 0.7139 세제곱미터. 이제 골재에 대한 전체 용적이죠. 이거 골재의 전체 용적. 일단 써볼까요? 골재 전체 용적이에요. V는 스몰 s 플러스 G로 표시된 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지금 물어본 게 단위 시멘트량을 구하라고 해서 요것도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걸 2번으로 해놓고 1번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그죠?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량. 이거를 여기서 구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단위 시멘트량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시멘트량 구하는 거 C분의 W는 0.5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이제 C는, 0.5분의 165 이렇게 해서 330. 이걸 먼저 끄집어내야 되겠죠? 330kg. 그죠? 여기 이제 물어본 게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으로 이제 가면 되겠죠. 단위 장골재랑 단위 군골재랑 구하기 위해서 골재에 대한 전체 용적 또는 최적을 이제 구하는 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0.7139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뭐예요? 장골재량과 군골재량 물어봤죠. 장골재량을 일단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S, 라지 S. 그래서 장골재량. 이거는 장골재량이에요. 장골재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단위 장골재에 대한 최적, 그죠? 최적에다가 밀도 곱해주고 천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그 장골재량에 대한 것을 여기서 보니까 자 전체에 대한 골재 용적이 0.7139예요, 그죠? 0.7139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골재에 대한 최적이 얼마큼 돼요? 그건 뭘로 알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장골재율을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장골재율이 35%로 되어 있죠. 35%. 그럼 0.3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장골재에 대한 전체 최적이 되겠죠. 장골재 최적. 여기다가 뭐를 곱해요? 이제 밀도를 곱해야 되겠고요. 그죠? 질량은 뭐요? 최적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는 게 질량이죠. 자, 여기가 장골재에 대한 이제, 밀도가 2.5죠. 2.5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돼요. 그죠? 단위 맞춰주기 위해서. 이건 단위가 틀리죠. 그램 퍼 세제곱센치죠. 그죠? 그램이죠. 그래서 킬로그램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624.66kg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장골재량. 자, 네 번째 이제 뭐예요? 굵은 골재량. 그죠? 굵은 골재량. 자, 굵은 골재량 이제 뭐 어떻게 구해줘? 굵은 골재량 구하려면 여기서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서 다시 전체에 대한 거 0.7319에서 곱하기 뭐예요? 여기서 빼준 거 1-0.35를 빼준 만큼만 여기다 해주면 되겠죠. 0.7319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굵은 골재에 대한 밀도 나와 있는 거 이제 보면은 2.6이죠. 2.6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1001,206.49kg 굵은 골재량이 구해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세 번째. 4m 곱하기 4m 크기의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그림과 같은 집안 조건에서 다음 물음에 답을 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점토층의 이제 중앙 단면에 작용하는 초기 유용력, 그 다음에 응력 증가분에 대한 거 이거 구해보고, 최종 안밀 치마량 구해보고, 90% 안밀 시 이제 그 걸리는 안밀 시간에 대한 거 이런 내용들 한번 구해보라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구해볼게. 뭐냐면은 초기 유용력이에요. 점토층의 중앙 단면에 작용하는 초기 유용력.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점토층에 대한 거 초기 유용력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초기 유용력. 그러면 초기 유용력 P0은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하중 위에 이제 그 구조물에서 이제 그 등급 하중이 이제 하중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 그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점 모래층과 그다음에 점토와 맨 맞으면 모래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1.2m 첫 번째에 대한 거 1.2m의 구간에 이제 단위 중량 1.83이죠. 그럼 1.83 이걸 곱해야 되겠죠. 1.83 곱하기 여기 이제 두께가 1.2m 플러스 두 번째 모래층에 대한 게 이제 감마 세트가 1.95예요. 그죠? 1.95 마이너스 물을 빼야 되겠죠. 이 물에 단위 중량 빼야 되겠죠. 1을 빼요. 그죠? 유용력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두께가 2.2m죠. 2.2m 플러스. 그다음에 점토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점토 중앙 단면에 작용하는 초기 유용력이 있으니까 점토 중앙까지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점토에 대한 단위 중량 보니까 1.75예요. 1.75에다가 마이너스 또 물에 대한 거 빼야 되죠. 1을 빼요. 자, 곱하기 점토 중앙까지 점토 전체 두께가 4.7m니까 여기에 이제 이거를 2분의 4.7을 해주면 되겠죠. 2분의 4.7.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면은 이거는 이제 초기 유용력은 6.05 톤파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초기 유용력에 대한 걸 구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자, 두 번째 이제 점토층의 중앙 단면에 작용하는 응력 증가분을 2대1 분포법으로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걸 보고 이 점토 중앙까지에 작용하는 2대1 분포법에 의한 걸 이제 응력 증가분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응력 증가분 델타 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뭐니 2대1 분포법에서는 B 플러스 Z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자 L 플러스 Z 이거분에 뭐죠? 이거분에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그 하중에 대한 거 있었죠. 하중. 이거 하중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등급 하중에다가 기초 폭과 길이를 곱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똑같은 얘기는 결국 B 곱하기 L이고 여기다가 곱하기 Q 등급표에 대한 QS 곱해준 거 같은 거죠. P라는 거. 자, 이걸 이제 가지고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B와 지금 그 기초가 위에서 구조물의 기초의 크기가 지금 어떻게 4m B와 L이 같은 거죠. B와 L이 같아요. 요거 B와 L이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거는 자, B 4 곱하기 자, Z가 있죠. Z에 대한 거. 자, Z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죠? Z라고 하는 거는 그 위에 맨 표층에서 어디까지요? 지금 그 점토의 중앙층까지 이제 그 깊이를 봐야 되죠. 점토의 중앙층까지. 그러면 점토의 중앙층까지 깊이는 거기 보면은 처음에 모래가 1.2m,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4.7의 절반이 있죠. 요거를 이제 다 고려해 주면은 점토층의 중앙까지 이제 그 깊이가 나오죠. 요거 계산해 보면 Z는 5.75가 나와요. 5.75. 그죠? 요거 여기다가 가로 열고 또 그 B 곱하기 똑같죠? 4 곱하기 5.75. Z가 5.75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이거분에 이제 위에 또 B 곱하기 4 곱하기 4에다가 Q 등분포 이제 얼마냐면 10톤이죠. 10톤. 10이 작용하는 걸 이렇게 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주면은 얼마냐면 1.68 톤파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대1 분포법에 따른 이 응력의 점토 중앙에서 응력의 증가분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점토 집안의 최종 안밀 치마량 구하라서 점토 집안의 최종 안밀 치마량.
자, 치마량 SF 이렇게 써보죠. 자, 여기서 이 집안의 조건에 대한 게 뭐 특별한 어떤 그 뭐 정규암밀 이외에 뭐 과암밀이나 과소암밀 이런 조건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정규암밀 점토 집안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여기 SF라는 것은 정규암밀에서 우리가 최종 치마량 어떻게 구하죠? 1 플러스 2분의 그죠? 압축지수 CC 곱하기 H 로그 P 유용력분의 현재 유용력분의 현재 유용력 플러스 뭐예요? 응력의 증가분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죠. 응력의 증가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자, 이걸 한번 이제 넣어보죠. 1 플러스 간극비가 점토 중앙에서 지금 간극비가 초기 간극비가 1.3을 이제 주어졌죠. 1.3이에요. 1.3분의 압축지수 CC, CC가 1.44 그랬어요. CC 1.44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점토충의 전체 이제 두께 H가 여기 나와 있죠. H가 지금 점토충의 전체 두께가 얼마죠? 4.7m라고 나와 있죠. 4.7m. 요거 그대로 가져주면 되죠. 4.7m. 자,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 뭐예요? 로그 이제 P0분의 그죠? 현재 유용력에 대한 게 뭐예요? 초기 유용력 요거죠. 요거 P0 6.05 6.05분의 자 P0 플러스 델타 P죠. 6.05 플러스 델타 P 응력의 증가분이 얼마예요? 이거 2대1 분포법에서 1.68로 되어 있죠. 1.68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죠. 계산기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0.3132 그죠? 0.3132m 이렇게 나오죠. 그죠? 0.3132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물어본 게 뭐예요? 90% 암밀이 될 때의 암밀 시간을 몰았어요. 근데 이제 단위는 날짜, 일로 이제 표시하라고 그랬죠. 90%일 때 암밀 시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암밀 90% 도달할 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것과 이제 연관을 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암밀 개수에 대한 것과 이제 연관을 줘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T90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죠? CV분의 뭐예요? T 시간의 개수 곱하기 자 배수층 점토층의 두께 그죠? H의 자승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죠. 이 암밀 개수고. 자, 그러면 이제 90% 도달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때 이제 암밀 개수가 여기 이제 보면은 주어졌죠. 0.0012 제곱센치 퍼 세크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거 주어졌어요. 암밀 개수. 그래서 0.0012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이게 이제 초단위죠. 그죠? 초단위예요. 초단위. 그래서 이 초단위를 지금 일수로 지금 계산을 해야 되겠죠. 1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센치 자승 퍼 세크니까 이 세크를 뭘로 바꿔요? 이거를 갖다 1로 바꿔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를 대의로 고치면 어떻게 해요? 위에다가 곱해줘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자 이제 초니까 분 60 곱해주고 또 시간 60 해주고 그 다음 2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곱해줘 버려요. 단위 일단 지어놓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뭐죠? 시간의 개수 TV는 우리가 이제 90% 도달할 때 그 여기에 대한 거 있었죠. TV에 대한 거. TV는 얼마죠? 0.848 이렇게 되어 있죠. 0.848. 90% 도달할 때 시간 개수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H가 지금 여기서 그 H에 대한 조건을 한번 보니까 이게 양면 배수냐 또는 단면 배수냐 보니까 어떻게 점토층 위 아래가 뭘로 되어 있어요? 모래로 되어 있죠. 모래니까 배수가 양면 배수라고 그랬죠. 양면 배수면은 이 배수층의 길이를 어떻게 두 군데서 물이 빠지니까 절반으로 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2분의 H 이때 점토층의 두께가 4.7m예요. 4.7에 이렇게 자승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개수를 만약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90%일 때는 암기를 하고 50%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로그 t에서는 어떻게 50%일 때는 0.197이죠. 0.197. 그럼 루트 t에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0.848을 쓰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또 시간 계수 구하는 게 있었죠? 4분의 8분의 그죠? 요거 있었고 그 다음에 100분의 안밀도, 이거 자승 이렇게 대한 구하는 거 있었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60%일 때까지 이제 그 전에 이제 시간 계수 구하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이제 50%와 90%일 때 이런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면은 뭐 이런 거는 그냥 적용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요거를 이제 4.7m니까 이것도 센치로 고쳐야 되겠네요. 그죠? 센치로 고쳐버려야 되겠죠. 그럼 이게 470이 되죠. 이거 470. 470.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요거 단위가 지금 센치잖아요. 제곱센치, 이것도 똑같이 맞춰야 되겠죠. 470으로 바꿔놔요. 그러면은, 며칠 이제 1로 계산되어 있죠. 451.691 이렇게 되죠. 이렇게 451. 그러니까 452일 나오는 거죠. 452일. 문제 4번에 다음은 골재의 체가름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체가름표에서 체 크기가 이제 80, 40, 20, 15, 2.5, 1.2까지 있죠. 잔류율에 대한 게 80은 제로고 40mm 체에서는 잔류율이 5%, 그 다음에 20에서는 24, 그 다음에 10에서는 48, 5에서는 19, 2.5에서는 4, 1.2에서는 제로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뭘 물어봤어요? 굴골재 최대 치수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그랬죠. 굴골재 최대 치수. 그리고 굴골재 최대 치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굴골재 최대 치수의 정의만 좀 내려주면 되겠죠. 굴골재 최대 치수란 질량비로 자, 90% 이상 통과시키는 거죠. 90% 이상. 질량비로 90% 이상을 이제 통과시키는 체중에서 최소의 체눈의 호칭수가 나타난다. 최소 치수의 체눈의 호칭 치수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굴골재 최대 치수 정의는 우리 교재에 필기 교재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정의가 또 자세히 나와 있죠. 이제 이거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굴골재의 최대 치수를 이제 그 정의를 서술해 보라는 건 이제 정의를 서술해 보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최대 치수는 이제 얼마나 되느냐, 그죠? 여기 보니까 이제 잔류율에 대한 거 남는 게 이제 5%인데, 자, 거기에 보시면은 자, 체 크기가 40mm일 때 잔류율이 5%니까 통과율이 얼마예요? 통과율은 95%죠. 질량비로 통과된 게 9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90% 이상 통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40mm 체에 대한 게 이게 90mm 이상 통과된 거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굴골재 최대 치수가 되겠죠. 굴골재 최대 치수. 그래서 굴골재 최대 치수 이게 이제 몇 mm예요? 40mm가 되는 거죠. 굴골재 최대 치수. Gmax는 뭐예요? 이거는 40mm를 얘기하는 거죠. 뭐 2번 저기 20mm 체는 어떻게 해요? 20mm 체 남는 거니까 이거는 뭐야? 76%죠. 20mm 체에서는 100-24니까 통과율이 76%가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안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굴골재 최대 치수 위에서 보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40m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립률에 대한 거 봐보죠. 조립률. 조립률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여요? 조립률 FM이라는 것은 조립률 구하려면은 전체 자 이 100분의 뭐야? 여기 이제 잔류율 각체에 남는 잔류율에 대한 그죠 누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40ml체에서 남는 게 이제 5죠. 5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20ml체에서 24가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5 플러스 24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29가 되겠죠. 29% 플러스 자 29에다가 다시 10ml체가 지금 48이 남았죠. 48을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29 플러스 48을 해주면은 얼마에 77이 되죠. 77 플러스 77에다가 다시 5ml체에 나와 있는 19ml를 더해줘요. 그러면 얼마요? 96이 되죠. 96, 그 다음 96에다가 2.5ml체에 남아있는 4%를 더해주면은 100이 되죠. 플러스 100이에요. 자, 100인데, 자, 그 다음 1.2ml체는 그러면 2.5에서 100이 남았으면 1.2ml체도 당연히 100이 남겠죠? 이제 100 남고, 1.2ml에 대한 거 100 남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체가 없더라도 이제 0.15ml체까지 가져야 되죠. 그래서 1.2ml체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0.6ml죠. 0.6ml도 이제 100이 남아요. 그죠? 또 0.3ml가 있죠? 0.3에도 100이 남죠. 100이 남고, 0.3의 또 절반인 0.15에 대한 거 있죠? 0.15에 대한 거 이제 100이 남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토탈 이제 100에 대한 게 몇 개가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다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0으로 나눠주면은, 여기서 뭐야? 7.07이 되죠. 7.07 이렇게 나오죠. 굵은골재에 대한 조립률. 문제 5번에 보시면은 포화 모래 시료가 구속력 4.3kg/제곱센치에서 안 밀이었다. 자, 그 배수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3가 지금 이제 그 4.3이라는 거죠. 시그마 3가 4.3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수를 허용하지 그러니까 이때 시그마 3가 4.3에서 안밀이 되었다 그런 건 뭐예요? 안밀이 된 상태는 이거는 배수 상태란 거죠. 그래서 C고 그 다음에 이제 배수를 그 뒤에 이제 배수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이거는 비배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D 이제 U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축차 응력을 증가를 시켰더니 시료는 축차 응력이 3.7 kg/제곱센치에 도달했을 때 파기가 되었다. 이때 간극 수압은 2.3이었다. 다음 물음에 이제 답을 하시어 있는데 여기서 6점짜리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전응력에 의한 방법으로 전응력으로 뭘 구해요? 이제 파이를 구해보라는 거죠. 전응력에 대한 파이. 그다음 두 번째 유용력. 응력으로 해서 이제 파이를 구해봐. 네오마찰을 구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모아원에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죠. 뭐냐면은 이거 이제 그 모아원에서 이렇게 이거에 대한 거 알고 있었죠. 여기서 자, 이 그 모아원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마찰각이라고 그랬죠. 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요거분의 요거죠. 이렇게 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든 그 모아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2분의 이게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였죠. 그리고 요거는 반경은 뭐죠?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예요.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 한 거, 요거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은 2는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러면 파이라, 사인 파이라는 것은 뭐죠? 결국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전응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응력, 우리가 이제 프라임이나 위에 이제 그 유용력에 표시된 그걸 빼고 전응력 그냥 시그마로 보여. 시그마 3는 지금 얼마로 주어졌냐면은 4.3으로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축차 응력에 대한 게 3.7이었죠. 축차 응력이라는 게 뭐예요?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를 해준 이 차이가 뭐냐면 축차 응력 델타 시그마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3.7로 표시, 3.7이라고 되죠. 3.7. 그죠? 맞나요? 3.7이? 맞죠? 축차 응력이 3.7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그마 3를 아는데 그럼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시그마 1을 알아야 되겠죠. 시그마 1.
그러면 시그마 3는 알아요. 결국은 여기서 시그마 1이라는 건 어떻게 표시해요? 시그마 1이라는 거는 델타 시그마 3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시그마 3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델타 시그마 3가 지금 여기 얼마예요? 3.7이 돼 있어요. 3.7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3 4.3을 더해주면 되겠죠. 4.3을 더해주면은 얼마죠? 8이죠. 8이 되죠. 8.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그마 1을 이제 우리가 8이라는 걸 알았고, 시그마 3가 4.3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밑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서 사인 파이는 어떻게 했죠? 사인 파이는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로 표시되죠. 여기서 그대로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8 플러스 4.3에 이번에 8 마이너스 4.3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넘기면 되겠죠. 아크 사인해서 이렇게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해서 자 파이는 콤마 치고 파이는 결국 이걸 그대로 계산하면 되죠. 8 플러스 4.3에 8 마이너스 4.3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자 이걸 계산해주면 몇 도가 나오냐면은 이 전응력으로 봤을 때 네모마 찰각은 0.301 떨어져요. 0.301. 자, 두 번째 유효력에 대한 거. 유효력에서 네모마 찰각 구하라는 거죠. 유효력에서 파이를 구하라는 거죠. 파이. 자, 유효력에서 파이를 구하려면은 자, 유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응력이라는 것은 유효력 플러스 간극수압이죠. 그래서 유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응력에다 뭘 빼는 거죠? 간극수압을 빼는 거예요. 그죠? 간극수압을 빼준 상태가 유효력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그마 3 다시 이거 프라임이라고 쓰죠. 위를 이걸 전응력 상태로 아주 유효력 상태로 표시하니까 이거를 이제 이때 간극수압이 이제 2.3으로 나와 있죠. 2.3에 대한 거. 그럼 2.3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것만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3 다시라고 하는 것은 자 시그마 3 다시 유효력에 대한 이 시그마 3 다시라고 하는 거는 전응력 시그마 3에다가 뭘 빼는 거죠? 간극수압을 빼야 되겠죠. 간극수압. 그러니까 간극수압 델타 U를 빼야 돼요. 그럼 여기 시그마 3라고 하는 건 4.3으로 주어졌어요. 4.3 마이너스 간극수압이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2.3이라고 돼 있죠. 2.3 이렇게 이걸 빼주면은 시그마 3의 유효력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안밀 단계에서 그러면 계산하면 2.0 그죠? 이렇게 이제 구해질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그럼 유효력 표시인 건 시그마 1의 프라임, 유효력으로 표시되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또 다시 전응력으로 표시된 시그마 1에서 마이너스 간극수압을 빼야 되겠죠. 자, 전응력 시그마 1에 대한 거 지금 8로 나왔죠. 8 마이너스 간극수압에 대한 거 2.3이죠. 2.3 빼주면은 5.7이에요. 이렇게 구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이제 다 구해졌으니까 이제 사인 파이는 사인 파이 다시는 프라임이죠. 이거 유효력 표시하는 거 똑같죠. 시그마 1 다시 플러스 시그마 3 다시 분의 시그마 1 다시 마이너스 시그마 3 다시 해서 시그마 1 다시가 5.7이에요. 5.7 플러스 시그마 3 다시 2.0 이거 분의 5.7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파이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0.481이 나오죠. 그리고 이걸 계산해 보면은 28.75도. 아까 여기서 이제 여기 파이에 대한 거 여기 요걸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요게 지금 요 계산한 게 0.301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인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사인 0.301이죠. 0.301. 요걸 도를 이제 표시하면 요걸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17.51도. 17.51. 이렇게 도 나오고 이건 28.75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5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았고요.